앞으로 저희 두 합창단이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빛바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런 시절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앵콜 공연 32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1985년 초쯤 아닌가 싶습니다. 34살짜리 지사장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열정 하나를 믿고 저를 따라와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새기며 책에도 썼습니다. 색스폰 메고 산막을 찾아준 30년 전 동료들, 과연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었나? 잠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상념에 잠겨봅니다. 30년 전 동지들이 색소폰을 메고 산막을 찾아왔습니다. 제겐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우정과 사랑,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있습니다. 가슴 짠하고 아련하고 가슴 뛰는 추억. 언제 누가 물어도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도전과 극복과 성취의 추억. 이제 이들을 만나니 30년 세월의 벽을 넘어서 그때 그 기억들이 새록합니다. 저에게 성취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실패의 소중함도 함께 가르쳐준 그곳. 동지들을 만나고 형제를 뛰어넘는 우정과 신념으로 서로를 다독거리던 곳. 이제 그들도 가고 회사도 갔습니다. 변치 않고 남아있는 것은 그때의 그 가슴 저린 추억뿐. 세월과 세상사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보종합건설의 유로단 지사장으로 부임한 것은 1984년 1월, 당시 제 나이 34살 때였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젊음과 패기가 있었지만 경험은 부족했고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은 산적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수행하던 7개의 현장, 댐이 2개가 있었고 상수도 현장이 3개, 그 다음에 관계용수 사업이 1개, 인프라스트럭처 1개, 요르단 정부의 재정난과 경험 미숙 그리고 대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늘 기성이 부족하고 기성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자금난이 가중되는 그러한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자금난의 극복이었습니다. 이것만이 공사의 성공적인 완수와 회사 신용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하에 지사와 현장의 전 역량을 총동원해서 분투 노력한 결과 결국은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정과 성과는 고난과 영광 그리고 교훈이라는 해외건설 일화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시던 이명박 대통령 등등 여러 건설업계 원로들이 소중한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는 그의 회고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건설 출신들로 감당케 했다. 건설 출신, 특히 해외건설 출신들을 중용했다. 외국에서 가진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건설 사원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은 대부분 성공했다고 그렇게 해외건설의 어려움을 역설한 말로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40, 50대가 넘는 열사의 모래바람과 낯선 풍습, 언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조국과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했던 우리들의 아버님, 형님, 그리고 아우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하룻밤을 함께한 동지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보자니
그 환한 얼굴에 얽힌 수많은 얘기들이 줄을 섭니다. 현장에 얽혔던 이야기, 가족들에 얽혔던 이야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못한 그런 우리의 동지들의 이야기. 이야기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지고 이야기에 연하여 함께 못했던 시간의 공급들로 차곡차곡 메워집니다. 지금껏 나름 성공이라는 현재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을 시련과 긋고 성실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늘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았던 화두의 하나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었나 였습니다. 부하들의 고충은 아랑곳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반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던 냉혹한 지휘자는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그리고 가리지 않으면서 부하들에게는 일체의 부정과 타협을 거부하며 원리 원칙을 강조하던 고지식한 지휘자였습니다. 그 대답은 오롯이 그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권대욱은 없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그리고 아직도 저를 믿어주심이 저를 목매이게 합니다. 30년 만에 제 화두 하나를 깨뜨리며 찾아오신 그분들에게 김충수님의 꽃이 은시로 전합니다. 그분들은 제게 꽃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꽃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서로를 불러주니 우리 모두는 그 누구의 꽃이 되었습니다. 꽃 김충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산막길 돌아가며 제게 보낸 메시지 하나가 이런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문막에서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귀경길에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비프리로 커피 한잔 하면서 참석자 모두 뜻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권 회장님의 삶에 대하여 진정한 존경심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번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어저께 우리 안성에서 안성시와 합창단과 저희 합창단이 MOU를 맺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저를 정말로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주신 서정대 사장이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요르단 지사를 한 때가 198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인연, 그때의 그 우정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빛을 피우고 꽃을 피우니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늘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하나의 화두,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이 과연 올바른 리더십이었나 그 하는 의문이 오늘에 와서야 드디어 그것이 옳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니 제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